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그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84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등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코스피는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한 0.1포인트 정도 하락한 188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순매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 600억 원 정도, 어제 한 50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규모지만 조금 더 많은 한 60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한 4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의 순매수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4%, 5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S&P가 삼성전자의 기업 장기 신용 및 또 부채 비율에 대해서 기존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23만 원 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현대차가 내림폭이 좀 큰데요. 2% 정도 빠지면서 22만 1,000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각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1.3% 상승한 4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약보합권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흘 만에 오름세입니다. 최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선 다시 한번 26,0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5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초가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한 전일 대비 0.2포인트 정도 하락한 5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6거래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100억 원 정도, 그리의 매도 강도는 크지 않은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한 8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2% 정도 빠진 62,000원, 램시마 효과를 봤으면서 상한가를 오고 갔던 셀트리온이 오늘장에서는 2% 정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1% 상승한 35,350원인데요. 기관의 매수 속에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 빠진 22,000원 선, 동선은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0.6% 빠진 9,6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며칠 전 만원대 흐름을 보였던 포스코 ICT 다시 매도세가 나오면서 4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9,6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FA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제는 0.3% 빠진 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5원 내린 1,108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몇 분 전에 발표가 됐죠.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7%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2.8%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2.3%가 떨어졌습니다. 이도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두 지표의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중국 지표가 있죠. 소매 판매와 또 산업 생산, 고정자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지표들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감 속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중계석이었고요. 8월 9일 금요일 마지막 남은 시장 상황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중 등락 거듭하며 흔들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합권 내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달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에 따라 등락이 펼쳐지고 있죠. 외국의 기관이 함께 팔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앞둔 금요일 무엇보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연락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도 줄고 관망세가 짙은 금요일장입니다. 바로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기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짙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면 5주 만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선물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쉬어가는 눈치 장세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만들어질 뿐이지 그 부분이 이제 영향력으로 주포인 메이저들이라고 하겠죠. 외국인과 기관계 쪽은 관망세가 좀 일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 별 의미 없다 오전장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역시나 축소가 나오는 움직임 속에서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변동성도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부분에서 이제 나홀로 매도가 유지됐던 것이 이제 개인들이 동반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정도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고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올라와주면 좋을 텐데 그 매도세가 그렇게 속도를 높이면서 축소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의 고점 부분이 1차적으로 일단 터치가 됐고요. 마지막 이제 진정한 진퉁의 오늘의 고점 자리를 칠지 말지를 오후장에서 결정을 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 부분 대비 전에 옵션 쪽을 좀 보시면 개인들이 콜옵션의 매도와 풋옵션의 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은 풋옵션의 매도 우위, 콜옵션에서의 매수 우위. 자, 외국인들은 위쪽 상방 쪽의 트레이딩 자체를 좀 일부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좀 보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쉬어가려는 움직. 제가 어제 뭐 없다, 양광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 쪽에서는 쉬어가는 눈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물려 죽어도 저희들 표현으로 물리더라도 매수로만 일관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략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각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비차익에서 보실 수 있겠고, 차익 역시도 이제 각도가 거의 없는 상태, 출해되는 양 자체가 베이시스를 감안해 보면 쉬어가는 모습들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금일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 삼아 봐야겠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결국은 기술적 반등 구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개인들의 포지션과 반대의 디커플링만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자리가 지금 터치가 지금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바로 244점, 요 30대 부분에 터치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 뒤에 있어서는 이제 살짝 쉬어가는 템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속에서 현재 기준 속에서는 단기 1차 고점 부분은 좀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진정한 고점을 일단 종가상 다음 주 초까지 시장이 우상향을 간다라는 조건을 부합시키려고 한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겠고요. 자,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위쪽 상단 쪽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245점, 이 부분이겠죠. 245.30 정도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현재 기준에서 243.25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는 저 밑에 오전과 마찬가지로 241.40으로 설정이 좀 되어 있는데요. 하단 밴드는 그렇게 신경을 쓰실 만한 위치는 아니다. 눌림 매수, 저가의 매수만 잡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이 자리입니다. 바로 245.10짜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상단과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 이 부분인데요. 종가상 이 부분을 올라타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오후장에 먼저 드라이브로 걸어서 올라간다라면 헤딩 자리가 걸리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매수 잡으신 목표가 자체의 최대 목표치는 245.10 정도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의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주초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현재 기준에서 매수로 오전장 선물항에서 매수로 수익을 내셨으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답답해서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주셈의 알파 드라이빙 스크롤을 찾으셔야 될 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오늘 역시 종가상은 매수 기조를 유지한다. 243점, 중간 밴드인 243.25에서 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종가상에서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245.10대를 뚫어내고 만약 간다면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은 추세를 유지하는 부분, 그 부분은 시크릿이겠죠. 저도 저희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의 얘기 부분 때문에 일단 상단에 그 중간에 하나 있는데 거기를 종가상 지지하고 올라가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되면 시장은 주초까지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후장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전략으로는 개인과 반대 포지션으로 임하자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관망 심리가 강합니다. 거래량도 보니까 대폭 줄어있던 상태인데요. 이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니까 5주 만에 코스피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재미없는 장이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그리고 유럽 경기도 회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독일, 프랑스까지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일 발표된 미국의 이제 지표 자체도 이제 굉장히 호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 지수 자체도 오늘 중국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좀 약세를 보이다가 중국장이 이제 개장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아무래도 오늘도 역시나 차익 매물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1950, 1970까지는 조금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2000선이 아니라 1950선 아니면 1930선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펀드 환매 물량을 이겨내는 외국인의 수급이 없다면 코스피 지수는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코스피 좀 박스권 횡보 장세가 이어지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 보유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효성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셀트리온이 좀 외국계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무엇보다 남북 경협조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특징주가 많은데 어떤 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앵커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같은 경우는 55,000원 부근에서 지금 7만원 이상까지 좀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최근에 순환매 장세에서 이제 화학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순환매 장세에 의한 이제 화학주 강세에 의한 상승률도 있었겠지만, 효성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효성의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가 1,10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에 증권가에서 1,600억 원으로 상향했는데, 어제 정말로 이제 뜯어보니까 2천억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 정말로 증권가 예상치를 정말 높게 상향하는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을 이겨내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재료가 노출되면은 굉장히 많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오히려 음봉을 맞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효성 같은 경우는 워낙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을 이겨내고 오늘도 이제 3.5%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75,000원까지는 추세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75,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중소형 개별주도 아니고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0원 부근에서 잠시 횡보하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효성을 시장 주도주다라고 꼽기도 하더라고요.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단기 차익 매물이 조금은 걱정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절반 정도는 75,000원이나 현재가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75,000원에서 횡보하다가 추가 상승을 보이면 그때 한 8만 원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남북 경협주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대상선 일단 이틀째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남북 경협주는 솔직히 이렇게 전망을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네. 정말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뭐 상한가, 하한가를 이렇게 급등락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지 말자. 저는 이 시점에서 접근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남북 경협주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정말 바닥을 횡보할 때 그때 들어가면 언젠가 한번 오르겠지 이런 심리로 인해서 매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오른 상태에서는 좀 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주 순환매 장세를 알렸던 게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상선 인상이라든가 성과 인상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게 조선주인데 아무래도 유럽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현대상선을 비롯한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상선 또 남북 경협주에 끼면서 네. 전일장에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좀 강세를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마에 의해서 지금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무조건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상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제 오늘 재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8월달 9월 FOMC 이전까지는 조금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8월 FOMC 결과가 이제 좀 7월과 비슷한 그러니까 아무 이슈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 9월 FOMC 결과에서 이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투자자들이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8월 한 달 동안은 이런 우려감이 조금은 부각이 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에 9월 FOMC 이전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차기 FRB 이제 의장 후보로 옐런 후보와 이제 서머스 후보 두 후보가 있는데 네. 성향이 이제 반대 성향입니다. 옐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이제 지지하고 있는 후보인데 아무래도 이제 옐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오바마가 아니라 아무래도 월가에서 지지하는 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옐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버냉키 의장과 같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지만 서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좀 추천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재정 정책에 의한 한마디로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가 이제 서머스로 기운다, 차기 의장이 서머스로 기운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앞두고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9월 FOMC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포트에 편입될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컴투스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제 장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컴투스는 이제 역시 모바일 게임을 제작, 유통하는 회사다 이렇게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 장은 악재가 선반영된 그리고 바닥권의 종목들의 상승률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앞두고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하락하지 않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악재가 선반영돼서 떨어진 종목들이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인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타이니팜 같은 모바일 게임의 수익성이 이제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미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세 트렌드에 따라서 컴투스가 반등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락도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풍부한 개발 인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게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면이 다르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2년, 3년까지 걸리는데 개발 기간이 긴 만큼 한번 이용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을 하면은 온라인 게임 이용 기간이 뭐 2년, 3년, 뭐 길게는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네. 지금 15년 동안 지금 NC 소프트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게임인데 그만큼 이용 기간도 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길어야 수개월입니다. 길어야 진짜 3개월, 6개월 정도의 단위로 짧은 이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다작의 신작을 만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인력이 다른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뭐 100명, 200명 가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지금 주가가 잠시 주춤해져 있지만 워낙 다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반기 신작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분기까지 신작이 거의 뭐 예년 수준으로 해서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신작이 나올 예정인 게 아무래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의 신작을 내놓기 때문에 만약에 15개, 20개 정도만 내놨는데 이 중에서 하나, 2개만 흥행에 성공한다 그러면 실적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컴투스 같이 이제 다작을 내놓는 모바일 게임사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76,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5만원에서 지금 35,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뭐 근 2달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국인데 네. 만약에 신작 모멘텀이 나오거나 흥행에 성공한다 그러면 다시 5만원 부근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분기 실적이 바닥이란 것을 모두 확인한 상태입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조금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4만원까지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이제 35,000원이면 매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5개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이죠. 현금 비중이 73%, 캠트로닉스가 10%, 세종이 2%, 삼성전자와 포스코, RCT, ISC가 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종 수익률 더 높였습니다. 32.6%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이고요. 캠트로닉스가 20.5%, 그리고 ISC가 1%, 삼성전자 이번 한 주 이슈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죠. 닷새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마이너스 4.8%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조금 꼬여있던 점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빼 나갈 때 이제 네. 역시나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빼 나가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벌써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사이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대가 아니라 유사한 경향을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애플의 주가가 390달러까지 이제 4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450달러까지 이제 급격하게 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미 월가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거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는 애플도 이제 반등을 줘야 한다. 목표가 상향하는 보고서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에 후행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지금 아무래도 투심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계속 바닥권을 다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의 주가는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아마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손절하지 않고 목표가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향후 좀 전망도 궁금한데요. 오늘 일단 5일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 5일선 저는 예. 뭐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네. 120만 원은 깨지면은 정말 그때는 삼성전자를 그냥 속된 말로 몰빵하자 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삼성전자 해자가 없는 기업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IT에서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그러니까 올해 2013년 예상 PER이 7배, 6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IT 글로벌 이제 PER 대비 역시나 삼성전자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가 돼 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이슈만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배에서 15배까지는 좀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6배는 너무 과도하고 최소한 8배에서 9배는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150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한 주 좀 하락세가 나왔지만 걱정하지 말고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이게 좀 주 중반까지 흐름이 좋았는데 어제 오늘 좀 매수가를 내주면서 하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역시나 최근에 뭐 전력난에 의해서 이제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네. 9,600원까지 내려온 좀 상태입니다.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기간 조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가격적인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뭐 20일 이평선을 뭐 깬 적도 없고 지금 기간의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LED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가 포스코의 그리고 철강 산업마저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아무래도 포스코 ICT가 포스코 패밀리 그룹사의 시너지를 입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횡보 구간이 뭐 길어야 한 달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10,000원 이상에서 한 11,000원 이상 가격에서 거래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포스코 ICT는 지금 뭐 손절할 의향은 전혀 없고 네. 1차 목표가인 11,500원까지는 강력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ICT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파워비법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코렌 매수하신 가격대가 9,490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GS 매수가가 55,000원. 현재 두 종목도 손실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매수가가 53,500원. 이 종목은 이익 중에 있네요.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 코렌과 GS가 좀 손실 중에 있는 상태예요. 네네. 예,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코리는 며칠 안 됐고요. 네. GS는 좀 한참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코렌 같은 경우는요, 추천을 네.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매수하신 건가요?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셔서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사고서 네. 그냥 밀려갖고서 좀 신경이 쓰이네요. 아직 그렇죠. 손절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 하고 네. 그냥. 네, 그렇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럼 GS는 매수하신 그 시점이 언제신지요? GS도 조금 한참 됐어요. 그래서 좀 들고 가보려고 하니까 또 매수가까지 왔다가 조금 그러니까요. 올라주더니 다시 또 빠져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그래서 네. 지금 또 다시 매수가까지 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3분기 실적이 또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들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너무 갈팡질팡 돼갖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네. 단골도 손님이시죠, 대표님?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코렌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제가 네, 차트미인즈에서 아침에 추천을 했었고요. 네.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조금 3분기도 실적이 이 종목이
정말 좋아요. 3분기에도요. 그래서 수주받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데 약간 지금 차트가 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조금 추천한 이후부터 흘러내려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좀 2% 이상 좀 빠져주고 있는데 그 크게 좀 살펴보자면 좀 수급적인 공백 부분이 조금 약간 염두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도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원 좀 아래이다 보니까 또 기관들의 수급이 또 확실하게 좀 끌어올리지 못해주면서 주가가 좀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22선이 깨진 상태인데 제 기준에는요 좀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콜에는 낫지 않나 좀 판단이 돼요. 좀 짧게 봤던 종목이었고요. 실적이 이렇게 좋아옴에도 불구하고 좀 가지 못한 부분이 약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네. 최근에 한 것 중에서 콜엔만 지금 손절가. 그래,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문자로도 봤어요. 상담이 들어온 종목이기도 해요. 콜에. 네, 그렇죠. 네. 제가 정말 다 죄송스러운데요. 아이고. 여러 가지 추천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콜엔만 네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걸 또 사셔가지고. 그렇지만 좀 괜찮습니다. 또 이게 가져가시면 괜찮긴 한데 조금 짧게 볼 때는 조금 추세 이탈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일단 조금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떨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종가로 조금 9,000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지금 현 가격으로 그냥 매도할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9,000원이 깨져버리면 그때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내일 보시고 가져가시고요. 손실이 너무 커갖고요. 월요일 날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실 거예요. 네.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을 주지 못하면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네. 월요일 날 반등을 줄 경우에는 가져가셔도 돼요. 아침 시작부터요. 그래서 그 포인트 잡으시고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네. 네, 그리고 GS입니다. 네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5,000원이시고요. 네네. 네. 굉장히 좀 오래 지금 시간을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게 한번 팔 수 있는 좀 기회가 왔어요. 56,500원에서 네. 전문가님이 더 들고 가라고 해서 그냥 여덟 들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GS가 사실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걸로 제가 꾸준하게 연말까지 실적이 좀 개선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전문가들 추천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네. 정말 최근에 정말 좋았어요. 55,000원까지만 올라가고 5만 네네. 막 뚫고 가는데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그 흐름에서 정말 최근 들어 그때까지 봤을 때도 기관들이 계속 사줬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외인 물량과 개인 물량을 다 쓸어 담아주면서 다 갑자기 사주다가 최근에 갑자기 다시 최근 주가 흘러내리는 부분에서 기관들이 다시 그냥 다 매도를 해주면서 외인이 근데 그 물량을 받쳐주느냐 그게 또 아니라 외인은 오히려 또 사지만서도 적은 양을 또 사주면서 또 개인과 같이 외인이 사다 보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흐름이 힘을 못 받아서 다시 빠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이 종목은 지금 그 55,000원 이상 가서 이제 21선 깨질 때 이때 라인이 조금 약간 저는 리스크로 조금 약간 좀 부담이스러워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조금 계속적으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없는데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셨을 때 조금 상담을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일단 이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를 좀 정리하시고요. 5만 원 손절을 그럼 얼마를 볼까요? 손절 자체를 보시는데요. 이거 지금 며칠째 지금 흘러내립니다. 지금 이게 55,000원부터 해서 계속 빠졌는데요. 지수가 지금 오늘 0.1% 정도 반등을 주는데 이 친구는 큰 반등을 안 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정유주들이 또 재미가 약간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추세상의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바로 다음 주 정도에는 나와줘야 되는데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약간 해소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새벽에 뉴욕장이나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좀 좋았어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최소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반등 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분명히 1% 이상은 반등 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5만 원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제가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그 이상 갈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추세상으로 볼 때는
약간 하락폭을 조금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볼 때도 한 반등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못 줄 경우에는 진짜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갈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시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는 종목군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 이런 걸 좀 취하시는 게 좀 GS를 보유하시는 것보단 나을 수가 네.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도 좀 YG 엔터테인먼트 조금 이익 구간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YG엔터를 이거는 또 언제 사셨나요? 조금 얼마 됐어요. 이것도 좀 최근에 좀 사신 건가요? 네네네. 네, 최근에 53,000원에 네네. 사셨고요. 그래도 타이밍은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완전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YG엔터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화장품 사업은 일단 뒷전에 두고 일단 YG엔터의 연말까지 올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추가로 이제 화장품을 더하는 거예요. 네. 화장품을 더하는데 중국 시장을 노리는 거잖아요. 제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거는 그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연예인들을 얼마나 화장품 광고 모델로 잘 활용을 하느냐. 네. 이게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활용을 잘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매출 자체가 크게 좀 싸게 아마 쓸 수가 있겠죠.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부분이 조금 YG엔터의 화장품 분야에서는 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조금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확대 가능성, 매출 확대 가능성이 조금 잡힌다는 거죠. 연결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터주 관련해서 SM 같은 경우도 다시 바닥을 좀 찍으면서 상승해주는 그 모습이 천천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지금 최근에 단기 하락이지만서도 추세는 아직 크게 꺾이진 않으면서 바닥권을 찍고서 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이 추세 자체가 YG엔터가 그래도 SM보다는 훨씬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목표 가치를 말씀드릴게요. 예. 반드시 올라갑니다. 65,000원까지는 이 종목 조금만 기다리시면 갑니다. 6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고요. 65,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5월 달부터 작년 초쯤에 계속 버텼던 라인 자체가 65,000원 라인부터거든요. 그 라인까지는 매물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서 그때부터 해서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횡보할 때 만약에 기관들의 수급과 외인들의 수급이 약간 좀 꼬이는 게 보인다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기관이든 외인이든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그때는 좀 더 한 번 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컴투스하고 SK하이닉스가 들어왔습니다. 컴투스 1차 매수가가 49,000원, 2차 매수가가 35,000원, 평균 단가가 이 42,000원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이 오랜만에 나오고 있죠. 매수가가 27,000원입니다. 두 종목 먼저 상담을 받아볼게요. 네, 컴투스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컴투스 추천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정동우 전문가님께서 4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가를 저도 4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컴투스 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 실적 발표하고요. 게임빌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나 조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근데 대형 게임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약간 조금 저조한 흐름이 계속 좀 나와줬던 게 사실이고 2분기에 더불어 3분기까지 그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하지만 연말까지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은 조금 다시 턴할 수 있는 컴투스가 워낙에 조금 게임이 정말 많습니다. 컴투스가 또 연말에 나오는 게임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흐름, 추세상에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상담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렸던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말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역시나 반등 주면서 또 다시 한번 18만 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주도하고 올라가 주고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 약간 모바일 게임주가 힘이 없는 모양새이지만 다시 시장을 조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 2분, 3분기 때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학 시즌이 껴 있었잖아요. 항상 3분기 실적 나올 때부터 해서 4분기까지 실적은 정말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컴투스가 2분기 때, 원래 2분기 때 가는 실적이 안 좋아요. 게임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분명히 반등을 주면서 1차적으로는 단기적인 한 10%의 반등을 주는 부분, 4만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는 한 45,000원 라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45,000원 라인을 보는 이유는요, 어느 정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 부분, 120일선 라인이라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4만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 60일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라인 자체가 4만원대이기 때문에 4만원이 됐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니면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한 45,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계속적인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게임주는 특히 모바일 게임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사시고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 남아있죠. SK 하이닉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참 네. 탈도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 오늘 현재 2.4%, 2.2% 정도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 근데 좀 약간 저는 좀 더 SK 하이닉스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제가 손절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인데 잘 버텨주는 것 같아서 좀 매수를 했다가 좀 120선 라인 깨고 내려가길래 정리를 좀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그 시점,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6월 말에도 21선 뚫고 올라가니까 매수 따라 매수했다가 난리가 났고요. 네. 7월 중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한 번 마찬가지였고요. 21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얼마나 뚫고 올라가면서 조금 당장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이신데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상승폭을 정말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홀딩은 하십시오. 홀딩은 하시는데 당장에 조금 약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네. 홀딩 하시다가 가져가셔서 수익권 내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일단 줄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비중을 줄이신 물량을 언제 다시 투입하시냐면요. 다시 올라서서 21선 위로 안착을 한 이후에 28,000원 위에서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횡보하는 구간, 제 박스권 네모칸 치인데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 그 물량을 팔았던 물량을 다시 투입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요, 비중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계속 지금 들고 가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까지 지금 보고 있냐면요. 이거 지금 아래 그 저점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 한 24,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정도까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약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와 SK 하이닉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DIC요. DIC요? 네. 예, 일단 어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380원요. 5,380원이요? 네네. 그럼 보유하신 지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오래됐습니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문자 상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5,300원이라고 하셨나요? 5,380원요. 네, 오래되셨네요. 이거 뭐 네, 오래됐습니다. 추천받아 사신 거죠? 네. 자, 근데 추세가 완전 바뀌었네요. 지금 올해 5월부터 해서. 네. 자, 제가 주봉을 열어놨는데요. 네. 주봉상의 차트 이거 진짜 퍼펙트하게 이쁜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다시 잘 버티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종목 좀 다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자체 나타나주고 있고, 이제서야 주봉상의 60주선 뚫고 안착을 시켜놨고요. 네. 다시 상승 주는 흐름이에요. 예. 수급을 체크해 보자면요. 지금 확실하게 수급은 도와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세력이라고 할까요? 끌어올리는 그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예.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서야 다시 1,000억 원 위로 올려놨어요. 네.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보통 최소 900억에서 1,000억이 넘어갈 때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하 종목들은 보고서 쓰는데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정말 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DIC도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맘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 예. 오늘은 이렇게 상승폭을 주도하는 이유, 잠깐 잠정 투자를 살펴보자면요. 역시나 기관들이 4,000주 이상 매수가 지금 잡혔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지금까지 팔았던 기관들 다시 매수로 전환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오늘부터요. 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홀딩 꼭 하시고요. 네. 네.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요. 네. 한번 분명히 또 한번 요 위에 고점 라인 5,500원에서 5,700원 라인에서 또 한번 횡보하거나 싸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짧게 수익을 내시고서 조금 나오시고 현금 네. 확보를 하십시오. 이 종목이 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서기에는 굉장히 조금 약간 모질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만 수익 내고서 나오시는 전략이 지금은 이 종목은 한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이 목표가가 올라갈까요? 이게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다음 주 당장이라도만 5,500원 갈 수 있을 것 같은 차트 모양은 나와줬어요. 네네. 그럼 그 포인트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은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길어야 한 2주 정도 안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조금 수익을 만약에 한 3% 5% 내려놨을 경우에는 네. 네. 정리를 좀 하시고 예. 좀 나와 주시다가요. 현금 확보하신 이후에 좀 네. 이제 약간 조금 시장이 아마 9월달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는 다시 코스피 시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때 코스피가 좀 많이 흔들렸다 갈 텐데 그때 코스피 대형주 3분기 실적주들을 조금 담으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그나마 네. 잘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좀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예.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301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4,700원, 비중이 20%, 3개월 정도 보유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3개월 정도 보유하셨고요. 네. 4,700원이라고 예. 하셨나요? 자, 사자마자 지수 흔들려서 다 그냥 물렸던 그 시점이죠. 오늘 참 잘 가고 있네요. 최근에 역시나 네. 차트 잘 살아나고 있고요. 전형적인 지금 코스닥 실적주 흐름에서 역행하지 않고 같이 이제 병행해주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자, 5.9%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가까지는 턱없이 조금 부족한 흐름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제가 계속 한 3주 정도 코스피 말고 코스닥 사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 8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이미 시작을 했죠. 코스닥 실적주 장세가 오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IT 부품주들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 3분기 기대감까지 같이 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는 흐름이거든요. 이제서야 골드크로 초입 구간에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당연히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앞서 네모칸 쳐드렸던 구간인 4,7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추가적으로 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일단 나오시는 게 네. 맞고요. 조금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포인트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코스닥이 어느 정도 고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빠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때는 현금 보유를 일단 하시고 나서 네. 다시 코스피 쪽으로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코스닥이지만 9월 달은 코스닥. 상승은 분명히 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은 이 종목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큰 폭의 상승을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 시간이 사실상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9월 달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장 분위기상이요. 그 점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수급상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라 단기간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PS텍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028님께서 보내신 문자이고요. PS텍 매수하신 가격대가 6,050원, 비중이 20%이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전기차 관련주로서 좀 묶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PS텍 같은 경우 좀 역시나 이 종목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잘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정말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좀 잘 가주다가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삼성 SDI를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급상 먼저 제가 보여드릴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이제 정리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관들이 이제 2차 전지 분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면서
현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인들이 받쳐주고는 있지만서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따라 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도가 끝난 다음엔 당연히 어디로? 코스닥 쪽으로 좀 작은 종목군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자, 코스모학 지금 차트 흐름이 약간 좀 서서히 꺾이는 흐름인데 역시 좀 마찬가지로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안 팔던 기관들이 조금씩 매도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씩 잡혀줍니다. 매도 준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PS텍도 조금씩 기관들 잘 사던 외인들 기관들이 조금씩 파는 또 안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사주질 않고 있다고요. 주가가 힘을 많이 크게 못 받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조금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좀 이 종목은요 21선 라인 깰 때는 정말로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500원 라인을 터치하거나 찍고 내려와주면서 뚫고 내려갈 때는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만약에 가게 된다면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반등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 도달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6,500원 라인일 거예요. 그 이상은 다시는 안 갈 겁니다. 6,500원도 어제장에서 한번 반등 줬다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 나온다 해도 6,500원 이상은 사실상 가기 힘들거든요. 한 6,200~300원 정도까지도 갔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6,200~300원 넘어가서 6,500원 근처라도 뚫고 가는 흐름 나타나 줄 때는 네. 그때는 빨리 정리하고 나오십시오. 대신에 네. 손절가 5,500원 라인은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화일약품이 들어왔습니다. 7724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900원,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언제쯤 매도할까요? 얼마라고 하셨죠? 1,900원이요. 1,900원이요? 이제 수익이 뭐 한 3% 정도, 네. 2% 정도 나오고 계신 것 같네요. 자, 화일약품 최수급 상황 일어났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수급 좋습니다. 개인들 네. 팔고 나가는 거 굉장히 조금 이쁘다 말씀드리고요. 전형적으로 우상향 차트, 전고점 뚫는 그런 수급 자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은요, 목표가만 쫙 잡아드릴게요. 걱정할 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2,000원 라인까지 가져가십시오. 정부 정책 수혜까지 같이 엮여주면서 좀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나 판단된다는 거 좀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